얘, 너 왜 안 오니? 오늘은 무조건 이리 오라고 했잖아. 그게 회사에 일이 생겨서 조금 늦게 퇴근할 것 같아요. 어머님이 너 없으면 저녁 안 먹겠다고 하니까 오매불망 다들 너만 기다리는데 잠깐 와서 밥 먹고 다시 가면 되잖니. 시할머님이요? 한동안 괜찮으시길래 정신이 돌아오신 줄 알았는데 또 병이 도지셨나 보네요. 치매가 원래 그렇지. 정신이 온전히 돌아오는 병이면 남은 식구들이 뭐하러 그 고생을 하겠어. 옆에서 잘 간호하는 수밖에 없다고 병원에서도 그랬잖아. 그런데 지금은 못 가요. 아직 처리가 덜 끝나서요. 중요한 일 아니면 저녁 먹고 다시 간다고 하고 얼른 집에 와. 어머님 식사는 하셔야지. 아픈 사람이 굶으면 되겠어? 네가 옆에 있으면 그나마 밥도 잘 드시고 잠도 잘 자니까. 저도 그러고 싶은데 사적인 일로 빠지기가 눈치 보여서요. 제가 직급이 높은 것도 아니고 오늘은 어머님이 시할머니 챙겨드려 주세요. 죄송해요. 손주 며느리 노릇 해주는 일보다 중요한 일이 어딨어. 나랑 네 시아버지 둘이 어머님 감당 못하는 거 네가 제일 잘 알잖아. 저도 오늘은 정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너는 치매 걸린 노모가 너 때문에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서 일찍 죽길 바래? 네? 제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요. 저도 제 일이 있으니까. 네 일만 중요하다는 거잖아. 우리가 해보려고 하는데 어머님이 안 따라주는 걸 어쩌니? 예쁜 아가씨 데리고 오라는데 난들 이러고 싶겠어? 나도 내가 할 수만 있었으면 어머님 간병 내가 했지. 근데 어머님이 나만 보면 눈을 세모처럼 뜨시고는 물건을 다 집어 던지시니까 나도 답답해서 이러는 거 아니야. 얼마나 못해드렸으면 치매 걸리고도 저러시겠어. 본인이 한 일은 되돌아보지도 않고 그저 시할머니 탓만 하시네. 아무튼 오래 못 기다리니까 얼른 일 대충 마무리하고 와. 그렇게 못해요. 어차피 제가 없을 때면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시할머니 간병하셔야 하잖아요. 네가 없을 때가 왜 있어? 저는 회사 출근도 해야 하고 출장 갈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뭐 출장? 너 지금 치매 환자 두고서 출장 가겠다는 거니? 당연히 네 선에서 잘라야지. 얘가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방금도 말씀드렸잖아요. 회사 일은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그러면 그냥 관둬. 네? 그냥 관두고 간병이나 해. 이렇게 간단한 일을 왜 그렇게 머리 아프게 돌아가려 하니? 회사 관두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님. 남편 혼자 벌어서 살기에는 돈이 부족하기도 하고. 내 아들 능력 없다고 돌려가는 거야? 네가 좀 아껴 쓰면 되잖니. 둘이 벌 때처럼 쓰려고 생각하니까 모자란 거 아니야. 저만 아껴 쓴다고 되나요? 정기적으로 나가야 하는 돈이 그대로인데. 그러니까 그 돈 빼고 남은 돈으로 악착같이 살란 말이야. 요즘 애들은 경제관념이 없어. 이런 것까지 알려줘야 하니? 아무튼 너 빨리 와라. 시할머니 밥도 못 먹고 돌아가시기 전에. 이상하게 시할머니는 배 아파 낳은 자식인 시아버지도 알아보지 못하시고 시어머니나 시누들은 물론 남편까지 알아보지 못하셨는데요. 오직 단 한 사람, 손주 며느리인 저만큼은 잘 알아보시고 기억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많이 의존하셨죠. 그렇다 보니 시어머니를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치매 환자를 보는 게 힘든 일이지만 제가 어릴 때 할머니 손에 자라서 엄청나게 고통스러울 만큼 힘든 정도는 아니었어요. 또 시할머니께서 정신이 온전하던 그렇지 않던 저에게만큼은 잘 해주시기도 했거든요. 할머니는 좋아하는 박하사탕을 몰래 주머니에 넣어뒀다가 제가 가면 주시고는 했어요. 하지만 시할머니는 치매에 걸린 지 5년이 지나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장례식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제가 친손녀인 줄 아는 분들도 있었죠. 그런데 시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친정아빠가 폐암 판정을 받아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악재도 이런 악재가 없었습니다. 신혼집. 어머님이 어쩐 일이세요? 너 회사에 휴직 신청했다면서. 아, 네. 아무래도 당분간 아빠 병원에서 지내야 할 것 같아서요. 제가 간병하기로 했어요. 네 시할머니 간병하라고 할 때는 회사 절대 못 그만두겠다더니 네 친부가 아프다고 하니까 덜컥 휴직한다는 건 뭐니? 우리 식구 무시하는 거야? 네 식구만 중요하다는 거냐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는 가깝기도 했고 퇴근하고도 항상 돌봐드렸잖아요. 부득이한 상황에는 어쩔 수 없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서 시할머니 간병하기 싫으니까 휴직도 안 하고 버틴 거 아냐. 그리고 솔직하게 말해봐라. 너 직장 때려치우고 놀고 싶으니까 이러는 거지? 사돈이 입원했다는 건 사실이야? 네? 제가 아빠 목숨으로 장난치기라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사돈네가 장례식 왔을 때 조문객 받는 일도 도와주고 나는 장례식에서 그렇게까지 밥 잘 먹는 양반을 본 적이 없다. 근데 하루아침에 폐암이라고? 네가 나라면 믿을 수 있겠어?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내 아들 힘들게 하지 말고 휴직 취소해. 그 얘기하러 온 거니까. 그렇게 못하겠는데요? 뭐? 그러는 어머님은 시할머님이 하루아침에 치매 환자가 될 거라는 확신이라도 있으셨어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저도 아빠가 그럴 줄 몰랐거든요. 그리고 제가 무슨 득을 보겠다고 그런 거짓말을 하겠어요. 요즘 젊은 애들이 그렇지. 일하기 싫으니까 괜한 핑계로 회사 관두고 전업주부로 전향해서 이래저래 놀려는 거잖아. 남편 등골이나 쪽쪽 빨아먹으면서. 그럴 욕심이 있었다면 휴직이 아니라 사표를 냈겠죠. 됐고, 네 변명 따위 듣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당장 회사로 돌아가. 네,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할게요. 대신 아빠 병원엔 전문 간병인 불러야 하니까 어머님 용돈은 끊을게요. 뭐? 여기서 내 용돈 소리가 왜 나와? 너 정말 웃기는 애구나. 시어머니가 이런 말도 못하니? 내가 괜히 이러는 줄 알아? 내 아들 혼자 너 먹여 살리느라 혼자서 죽을 똥을 싸야 한다는 말인데 그걸 가만히 보고 있을 엄마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 자식이 부모 간병하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저야말로 어머님이 갑자기 말 바꾸시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시할머니 간병할 때는 회사 관두고 남편 혼자 벌어도 괜찮다고 하시더니 왜 친정 아빠가 아파서 간병해야 한다고 하니까 회사 다니라고 하시는 건지. 네가 얍삽하게 행동하니까 그렇지. 어머님 간병할 때도 네가 휴직 내고 24시간 간병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하겠어? 저 회사 다니면서 할머니 칩에 병수발 든 것만으로도 시댁에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번 일은 어머님이라도 저 말릴 수 없어요. 참나, 그까진 노인네 좀 돌봤다고 기가 살아서 주둥이 나불대는 게 아주 꼴불견이구나. 아무튼 난 내 아들 고생하는 모습 절대 못 보니까 좋게 말할 때 복직해. 간병이야 네 시할머니 때처럼 시간 날 때 짬짬이 하면 되잖니. 다음 날. 엄마한테 얘기 다 들었어. 올케는 참 눈치가 없어. 사람이 왜 그렇게까지 경우가 없는지 설명 좀 해줄래? 제가 무슨 경우 없는 행동을 했는지 몰라서 그러는데 형님이 먼저 설명해 주세요. 친정아빠 간병하겠다고 회사에 휴직 신청했다면서. 그게 잘못한 일이지. 그걸 몰라서 나한테 물어? 그게 왜 잘못한 일인데요? 자식이 부모 간병하는 건 당연한 일 아닌가요? 옳게 사회생활하는 사람이 이렇게 무식하면 안 되지. 결혼한 여자는 출가 외인이라는 말 살면서 한 번도 안 들어봤어? 들어봤어요. 그래, 그게 우리 법도잖아. 결혼한 여자는 죽어도 시댁 귀신으로 죽어야 하는 거라고. 근데 그런 사람이 왜 쓸데없이 친정 따위에 시간을 낭비하냔 거야. 친정 따위요? 올케 때문에 몇 명이 고생하는 줄 알아? 특히 내 동생. 올케 때문에 왜 걔가 피해를 봐야 하냐는 거야. 누가 보면 형님이 저보다 나이가 20살은 많은 줄 알겠어요. 뭐? 내가 나이 들어 보인다는 거야? 출가 외인이니 하는 그런 소리 우리 세대에 할 말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쓸데없는 친정이라니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형님은 어머님께 무슨 병고라도 생기면 거들떠도 안 보겠네요? 뭐? 형님 말 맞다나 여자는 출가 외인이고 친정은 쓸데없는 곳이니까요. 그렇죠? 뭐야? 그거랑 이거랑 같아? 엄마가 왜 그렇게 올케 일이면 열을 올리는지 이제 알겠다. 올케 지금 큰 실수한 거야. 올케가 더 오래 보고 살 사람들이 올케 친정이겠어? 올케 시댁이겠어? 그래서요? 어차피 올케 아버지 폐암이라며 곧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사람인데 오래 볼 시댁 식구들이랑 등지면서 챙겨야 할 이유가 있어? 그럴 시간에 올케 가정에 충실해. 우리한테 밑보이면 올케만 힘들지. 올케 생각해서 해주는 말이야. 친정아빠 아직 안 돌아가셨고요. 오래 볼 사이가 어느 쪽인지는 당장 장담할 수 없죠.
올케가 뭘 몰라서 그러나 본데 우리 엄마 화나면 되게 무서워. 막말로 엄마랑 우리가 올케한테 작정하고 시집살이라도 시키면 남은 올케 인생 지옥 열차 타고 싶지 않다면 괜히 심기 건드릴 짓 하지 마. 심기는 제가 아니고 어머님이랑 형님이 건드렸죠. 여자는 죽어도 시댁 귀신으로 죽어야 한다는 말 형님이 먼저 했잖아요. 근데 형님은 왜 시댁보다 친정 일에 그렇게 역정을 내세요? 말만 그렇게 하면 제가 뭘 보고 배우겠어요. 안 그래요? 이게 진짜 사람이 말로 좋게 끝내려고 했더니 말만 하는 건 저도 하겠네요. 그러니까 형님도 형님이 한 말은 지켰으면 좋겠어요. 나더러 엄마 일에 나서지 말라고? 잘 알아들었네요. 저는 제가 뱉은 말을 지킬 테니까 형님은 형님이 뱉은 말 지키세요. 그러면 된 거죠? 야, 너 당장 회사 복직해? 그리고 엄마 속 썩이기만 해봐.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내가 하나부터 10까지 지켜볼 거니까. 알겠어?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았냐고. 알면 뭐하고 모르면 어떻게 되는데요? 모르면 당연히 안 되지. 지금까지 내 말을 뭐로 들은 거야? 그러게요. 사람 말처럼 안 들려서 그냥 흘려 들었나 봐요. 30분을 넘게 통화했는데 딱히 기억에 남는 내용은 없네요. 그러면 전 바빠서 끊을게요. 야, 이게 나까지 무시해? 시가 무서운 줄 모르고 가만 안 둬? 시댁. 깜짝이야. 네가 아침부터 웬일이냐? 큰형님이랑 작은형님 두 분 다 시집 갔잖아요. 그러면 출가 외인이고 죽어도 시댁 귀신으로 죽어야 하잖아요. 뭐?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두 사람한테 더는 친정 일에 열 올리면서 간섭하지 말라고 전해주실래요? 뭐라고?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내 딸들한테 시댁 귀신? 출가 외인? 형님들이 그러던데요. 여자는 시댁 귀신으로 죽어야 하고 출가 외인이니까 쓸데없는 친정 일에 간섭하면 안 된다고요. 근데 제가 손 아랫사람이라서 제 말은 들은 채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말씀해 주세요. 어머님 딸들이잖아요. 야, 어디서 하늘 같은 시애미 앞에서 두 눈 똑바로 뜨고 신우들을 흉봐. 너 그러고도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니? 가만히 안 있으면요? 뭐? 가만히 안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아니, 얘가 미쳤나? 너 정신 나갔니? 그러면 여기 말고 병원으로 가. 시아버지도 체면이 있으실 텐데 시할머니까지 돌봐준 며느리가 친정 아빠 간병한다고 했더니 몰매 맞고 이혼 당했다고 소문나면 아버님이 회사 사람들 얼굴이나 제대로 마주할 수 있을까요? 어디서 가짜는 협박이야. 시아버지가 회사 직원들한테 존경받는 상사로 남길 원한다면 아빠 간호하게 내버려 두세요. 평생 전업주부로 눌러앉아서 남편 등골 빼먹을 생각도 없고요. 아빠 암 완치되는 그날부터 바로 복직해서 일 시작할 거니까요. 어머나, 무슨 저런 게 다 있어? 아우, 내 심장이야. 아이고, 놀라라. 시누들까지 동원해서 친정아빠 간병을 못하게 하려고 막으려던 시어머니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어요. 오히려 저를 더 각성하게 해서 시댁 식구들을 꿀먹은 벙어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무튼 제 기세 덕분에 시댁 인간들은 한동안 잠잠했는데요. 아빠 병원에서 생활하다가 잠깐 짐 챙기러 올라왔을 때였어요. 잊고 있었던 제일 중요한 문제가 여기서 터진 겁니다. 바로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제 편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중병을 앓고 있는 장인 어른을 두고 그저 본인 걱정만 하고 있었거든요. 3개월 후. 여보, 있잖아. 이런 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뭔데? 혹시 장인어른 암보험 들은 건 있어? 요즘 좋은 상품 많이 나왔던데. 암보험은 따로 든 게 없는데 연금보험이랑 실비보험만 있어. 엄마 말로는 실비보험에 암 특약을 안 넣어둬서 보험금 도움은 못 받을 것 같대. 뭐? 아휴, 아니 장모님은 어떡하시려고 그렇게 대책이 없어. 그러면 그 뒷감당은 누가 하라고. 나더러 하라고 할 거 아니야. 당신 말을 왜 그렇게 해? 솔직히 내가 사위지 아들이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생판 남이어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욕 들어 처먹어. 근데 당신 장인어른이잖아. 우리 아빠 일이라고. 나도 답답해서 그래. 어떻게 암보험 하나를 안 들어? 사람이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리고 암 치료비가 얼만 줄 알아?
당신 집 형편에 그 돈을 다 감당할 리는 없을 테고 결국 나한테 손 벌릴 거잖아. 근데 내가 도와줄 돈이 있겠어? 그러면 나는 또 부모님께 부탁하겠지. 그 돈이 아까워서 이래? 이번에 차 바꾸려고 했는데 차도 못 바꾸게 생겼잖아. 이사는 또 언제 갈 건데? 이런 좁은 집에서 몇 년을 더 살아야 하냐고. 지겨워 죽겠네. 당신은 지금 그런 게 중요해? 당신 차 못 바꾸고 이사 못 하는 게 아빠 암 치료보다 중요하냐고. 아빠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왜 휴직을 내서 이 사다를 만드냐고. 당신이 계속 직장 다니면서 돈만 벌었어도 치료비 걱정도 덜 했겠지. 직장 다니면서 아빠를 어떻게 봐. 아빠가 저렇게 혼자 고생하는데 차 바꾸고 집 넓히면 행복할 것 같아? 그러지 말고 회사 복직해. 솔직히 외벌이 남편으로 사는 거 막막하고 힘들어. 결국 당신도 당신 식구들이랑 똑같아. 뭐? 나한테 한다는 소리가 아빠 상태는 어떤지 괜찮은지 그것보다 복직 말이 먼저 나오잖아. 핏줄은 통한다는 거야 뭐야? 당신은 당신 생각만 하지 우리 식구들이 당신한테 왜 그런 말을 하겠어. 다수가 말할 때는 생각이란 걸 좀 해. 당신 고집만 부리지 말고. 그러는 당신은 아빠 입원하고 나서 병문안이라도 온 적 있어? 내가 거기 갈 시간이 어딨어. 평일에 일하고 주말에 쉬는데. 한 번은 올 수 있잖아. 나는 시할머니 살아 계실 때 퇴근하고도 매일 시댁으로 갔어. 그건 상황이 다른 거고 할머니가 당신만 찾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간 거잖아. 내 말이 틀려? 그리고 당신 그 일로 자꾸 우려 먹으려고 하는데 그때 이야기 좀 그만 꺼내. 누가 안 고맙대? 뻔뻔해도 정도가 있어야지. 그래, 차라리 그냥 병문안 오지 마. 당신 오면 아빠 병만 악화되지. 당신은 언제까지 거기 있을 건데? 아빠 나을 때까지 있을 거야. 그게 언젠데? 내가 어떻게 알아? 어휴, 그래 됐다. 어차피 내가 얘기해도 당신은 내 말 안 듣잖아. 엄마랑 누나들 말도 안 듣는 사람이 내 말이라고 듣겠어? 나도 됐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여기서 혼자 지내니까 넓고 좋네. 오래오래 있다가 와. 아빠가 오래 아팠으면 좋겠다고 기도라도 하는 모양이다. 뭘 누가 그랬다고. 빨리 짐 챙겨서 가. 짐 챙기러 온 거 아니야? 당신이 먼저 말 시켰잖아. 입 다물고 조용히 있으면 내가 알아서 짐 챙기고 나갈 거야. 그러니까 신경 꺼. 이때부터 남편과 커다란 균열이 생긴 시점이었어요. 그런 와중에 아빠에게 희소식이 날아들었는데요. 아빠에게 맞는 표적 항암 치료제가 발견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엄마는 비용이 얼마든지 바로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시댁 분위기는 제 예상과 너무 달랐습니다. 남편부터 시작해서 시어머니와 시누들까지 총 출동했더라고요. 거실. 당신 돈이 썩어나? 무슨 돈으로 그 치료를 받냐고. 매번 이런 식이지. 당신이야말로 매번 이런 식이지. 우리 부모님이랑 함께할 미래는 당신한테 없는 거잖아. 당신 식구들만 중요하잖아. 어차피 죽을 사람이야. 장인어른 죽을 병 걸린 거잖아. 뭐? 그런 사람이 세상 떠나는 건 자연의 섭리야. 당연한 거라고. 왜?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그걸 말이라고 해? 치료 방법이 버젓이 나왔는데 자연의 섭리 같은 소리 하네. 누가 세상 떠난다고 했어? 네가 의사야? 예. 듣자 하니까 경우가 없어도 유분수지. 어디서 하늘 같은 시애미가 옆에 떡하니 앉아있는데도 이 자리에서 목청을 높여? 어머님이 끼어들 자리 아니에요. 입 다무세요. 뭐? 어머님도 잘한 거 없으니까 입 다무시라고요. 우리 아빠 제가 살리겠다는데 어머님이 무슨 상관이신데요? 야, 너 말 다 했어? 아니요, 다 못했어요. 제가 시할머니 간병할 때 친정 부모님은 이해해 주셨어요. 반대도 안 하고 존중하면서 손주 며느리 된 도리라고 칭찬까지 해 주셨다고요. 어머님도 사람이면 염치라는 게 좀 있어 보세요. 어머님은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너 미쳤니? 네가 내 시어머니 간병했다고 절이라도 올려야 한다는 거야? 옳게 아빠가 아픈 건 알겠지만 간병도 정도껏 해야지. 엄마가 이 정도면 많이 봐줬어. 그러니까 적당히 기어오르고 그만해. 한마디만 더 해보세요. 어머님 아들 확 이혼남 만드는 수가 있으니까. 이혼으로 협박하는 거야? 옳게 진짜 무서운 사람이네. 이거 협박죄야. 그쪽들한테 돈 달라고 안 하니까 우리 아빠 치료에 관여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이런 자리 만들었다간 뭐 어쩔 건데 다 엎어버릴 거예요. 아시겠어요?
제 협박이 통한 건지 시댁 식구들은 다시 잠잠해졌어요. 그 덕에 아빠에게 최선의 치료법을 선사할 수 있었고 아빠는 일상생활을 보내도 될 만큼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렇게 저도 휴직했던 기간보다 조금 일찍 복직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남편과 시댁을 아주 단단히 벼르고 있었어요. 남편이 뭐라도 책 잡히는 게 있다면 아주 탈탈 털어버릴 작정이었거든요. 이 당시 추석은 친할머니 제사가 겹친 명절이었습니다. 이때만큼은 친정으로 먼저 가서 제사를 지내고 시댁에 가고 싶었어요. 시할머니 돌아가신 첫 명절 때 신우들이 딱 그랬거든요. 명절 차례 때도 신기하게 친정 먼저 왔다가 시댁으로 갔고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그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저만 예외였죠. 명절 전날. 아들한테 전해 들었다. 친정 먼저 가겠다고 했다면서? 할머니 제사랑 날짜가 겹치더라고요. 아빠도 퇴원한 지 얼마 안 돼서 엄마 혼자 아빠도 챙겨야 하는데 저 말고는 자식이 없으니까요. 넌 내 말을 콧구멍으로 듣니? 아니면 발바닥으로 들어? 네? 내가 이 이야기만 너한테 몇 번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 너무 경우가 없는 거 아니니? 남의 집 귀신 제사상부터 차려놓고 오겠다는 며느리가 세상에 어딨어. 제발 좀 정상적으로 살아라 좀. 남의 집 귀신이요? 이 집 식구들은 뭘 이렇게 귀신을 좋아해? 뭐? 그러는 어머님이야말로 한 번만이라도 정상적인 생각으로 살아보시면 안 되는 건가요? 시할머니 첫 차례 때는 형님들도 본가 먼저 와서 명절 보냈잖아요. 차례도 본가에서 먼저 지내고 각자 시댁으로 갔잖아요. 근데 형님들은 되고 전 안 된다고요? 왜 안 되는데요? 왜 저만 안 되는 건데요? 얘가 내 배 아파서 낳은 딸들이랑 피 한 방울 안 섞인 며느리랑 어떻게 동급으로 생각해? 누가 뭐라고 해도 넌 이 집안에서는 고개 숙여야 하는 사람이야. 친정이 어떻건 그딴 건 관심 끄고 시댁 살림에나 최선을 다해야지. 무슨 친정 할머니 제사 지낸다고 친정 먼저 가겠다니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제가 이 집 일꾼이에요? 하녀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고 가정부는 더더욱 아닌데 제가 왜 고개를 숙여야 하죠? 저한테 죄가 있다면 어머님이 그렇게 아끼는 형님들 보고 배운 죄밖에 없어요. 형님들이 그렇게 하니까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남편한테 얘기한 거라고요.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건지 그 나이 되도록 시가랑 친가도 구분할 줄 모르고 나대니까 네 부모한테 그런 병이 오는 거야. 뭐라고요? 너 친정으로 먼저 가기만 해. 내가 쫓아가서 머리 끄덩이 잡고 우리 집에 끌고 올 거니까. 알겠어? 그날 저녁. 당신 엄마랑 한바탕 했다면서 진짜 지긋지긋하다. 내가 할 소리를 당신이 하네? 처가로 먼저 가고 싶으면 당신 혼자 가. 나는 우리 집 먼저 갈 테니까. 그래, 알았어. 대신 우리 집에 명절 차례 준비하라고 100만 원 보내줄 거야. 뭐? 당신이 없으니까 명절 음식 준비할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100만 원 드리는 거지. 당신이 못한 자식 노릇 내가 대신 하려는 거니까 내가 돈 드리는 거에 토달지 마. 자식 노릇? 당신은 우리 부모님께 자식 노릇 해본 적이라도 있어? 자식은 바라지도 않았어. 근데 사위 노릇은? 사위 노릇은 한 적 있어? 당신도 안 하면서 왜 나한테 강요해? 사위도 아들 자식이라는 말 몰라? 사위가 처가 제사를 왜 챙겨? 우리 엄마랑 내가 누누이 말했잖아. 처가는 남의 집 귀신이라고. 남의 집 귀신한테 제사 지내봤자 내 덕 볼 일은 하나도 없잖아. 뭐? 그러는 나는 시할머니 간병할 때 나한테 덕 볼 일이 있어서 잠자는 시간 쪼개면서 돌본 줄 알아? 됐고 그래도 내 체면이 있으니까 이 정도는 해줄게. 이 이상은 바라지 마. 이게 뭐야? 뭐긴 돈이잖아. 이거 받고 과일 정도 사 가던가. 당신 알아서 해. 3만 원? 고작 3만 원 주고 생색내는 거야? 고작 3만 원이라니 요즘 100원도 줍기 힘들어. 땅을 파봐라 10원이라도 나오나. 300만 원은 바라지도 않았어. 못해도 30만 원은 주고서 그런 소리 해야지. 3만 원 주고 뭐가 어째? 그러면 친정 안 가겠다고 해. 그러면 나도 우리 집에 돈 안 줄 테니까. 내가 5년 동안 헛짓거리 했네. 당신 말 잘 알았어. 친정 제사 안 갈게. 당신도 그 100만 원 다시 걷어. 진짜 그렇게 나와야지. 며느리가 됐으면 당연히 시댁 차례 먼저 차려야지. 친정 먼저 가겠다고 어깃장 부르면서.
우리가 당신 휴직 이해해 줬으니까 당신도 당연히 시댁에 감사한 마음으로 할 도리는 해야 하는 거야. 추석. 다들 어디 가? 온천 갔다 오려고. 뭐? 온천이라니 무슨 소리야? 그동안 엄마랑 누나들도 며느리 때문에 고생했으니까 위로해줄 겸 깜짝 선물로 준비했지. 당신이 그 100만 원 돈으로만 안 주면 된다고 했잖아. 뜨끈한 물에 몸 좀 녹이고 내일 아침에 온다네. 차례 음식 해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너 혼자 해야겠다. 네? 그 준비를 저 혼자 하라고요? 당신이 하기로 했었잖아. 나랑 이야기 다 해놓고서. 엄마, 걱정하지 마. 그러면 우리 다녀올게. 남의 집 제사를 왜 챙겨야 하냐더니 나한테 전부 떠밀겠다고? 내가 그대로 할 것 같아? 다음 날. 아니 이게 뭐야? 여보, 당신 어딨어? 오셨어요? 생각보다 일찍 오셨네요? 올케 이게 다 뭐야? 차례 음식으로 이걸 차렸다는 건 설마 아니지? 올케가 직접 만든 거 누가 봐도 아닌 것 같은데 혹시 배달시킨 거야? 네, 남편이 3만 원 줬었거든요. 차례 지내라고. 그 돈은 처가 제사에 쓰라고 내가 준 돈이었잖아. 내가 우리 집 차례상에 쓰랬어? 조상님들이 보면 2번 죽겠어.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차피 죽은 사람들인데요, 뭘. 2번 죽나 3번 죽나 뭐가 다른가요? 뭐? 너 미쳤어? 이건 또 뭐야? 이혼 서류잖아. 뭐? 이혼 서류? 미쳤다. 아빠 아시면 집안 난리나. 올케 뭐 하는 거야? 또 이딴 걸로 협박하려고? 올케는 협박이 취미야? 협박 아니고 이건 사실이에요. 저 이혼하려고요. 누구 마음대로 이혼해. 우리 집안의 이혼은 절대 안 돼. 그러면 소송할게요. 어차피 받을 돈도 있으니까 소송하려고 하긴 했는데. 받을 돈이라니. 위자료 받아야지. 당신이랑 당신 식구들 때문에 우리 관계가 깨지게 된 거니까. 당신뿐만 아니라 식구들한테 다 위자료 청구 소송 할 거야. 뭐? 아이고, 쟤 지금 뭐라고 하는 거니? 어머! 올케, 이 정도면 됐어. 우리 화나게 할 작정이었다면 성공했으니까 그만해. 아빠가 늦게 들어오길 망정이지. 장난도 때와 장소를 가려가면서 장난쳐야 하는 거야. 애도 아니고 무슨 이런. 장난으로 믿고 싶으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당신 귀신이라도 들렸어? 대체 왜 이래? 설마 내가 처가에 3만 원 줬다고 안 입고 와서 이러는 거야? 그래서 똑같이 갚아주는 거냐고. 할머니가 3만 원짜리 취급받았는데 시댁 조상이든 귀신이든 나라고 3만 원 취급 못할 줄 알았어? 이 정신 나간 년을 봤나? 그러다 조상님들 화나서 앞으로 후손들 안보 살펴주면 너 어쩌려고 이러는 거야? 저한테는 남의 집 귀신인데요. 남의 집 귀신이야 화나거나 말거나 제가 상관할 바가 있나요? 어차피 저는 이 집 조상님 모신다고 저한테 득될 게 하나도 없는데요. 뭐야? 아이고. 엄마 괜찮아? 정신 좀 차려봐. 일 났어. 너 나가서 아빠 못 들어오게 막아 얼른. 당신 잠깐만 기다려.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할 말 다 했어. 아버님 맞기 전에 내가 먼저 나갈게. 그러면 수고들 해. 여보, 어디가? 이리 와. 제가 나가는 동시에 시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셨는데요. 결국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시아버지는 단단히 뿔이 나셨죠. 차례상에 올려진 배달 음식을 보고 시댁 식구들에게 호통쳤고 상까지 엎어버렸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제가 받았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고 이혼 통보 후에 친정으로 갔습니다. 당연히 이혼도 소송으로 진행했어요. 제가 받아야 할 몫이 컸으니까요. 제가 시할머니를 간병한 기간이 무려 5년이나 되었거든요. 그 기여가 크게 인정되었는지 시할머니께 받은 유산의 절반을 위자료로 내줘야 한다는 판결에 시댁 식구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꼴이었습니다. 그 돈 주기 아까워서 이혼을 말리기까지 하는데 어이가 없었네요. 돈 벌어 오라고 난리치던 시댁. 이제는 제가 돈 달라고 난리치니까 쩔쩔 매면서 사과까지 하는데 속이 후련하면서도 씁쓸했어요. 돈이 뭐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한순간에 바뀔 수 있는지 마음이 좋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로남불 끝판왕이던 시댁과 헤어지게 되어서 좋아요. 앞으로는 부모님 건강에 신경 쓰면서 부모님과 오래오래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미래를 꿈꾸려고요. 내 가족만큼 내 편인 게 없으니 여러분도 오늘만큼은 내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고마웠다고
앞으로 잘 부탁한다는 말 전해보면 어떨까요? 에필로그. 너희 왜 안 오니? 오늘 아버지 생신인데. 나 당분간 못 가. 시어머니한테 된통 깨졌어. 갑자기 왜? 나도 마찬가지야. 시집 왔으면 처가랑 연 끊어야지. 어딜 자꾸 드나드냐고 그러잖아. 저 야근이라 못 가요. 아니 얘들이 너희 아버지 성격 몰라? 제가 아주버님들께 얘기했거든요. 형님들이 해주신 말씀들이 너무 감명 깊어서요. 그래서 형님들도 그 사상대로 살아보면 어떨까 싶은 마음에 아주버님들께 살짝쿵 전했더니 효과가 있었나 보네요. 그러면 저는 이제 가족이 아니니까 단톡방에서 나가 보겠습니다. 다들 시집 가면 친정에 관심 끄고 시댁 귀신으로 죽길 바랄게요. 행복하세요? 며느리님이 퇴장하셨습니다. 뭐 저런 게 다 있어? 어이구 분해. 열받아 죽겠어. 야 저거 잡아와 족치게 얼른. 난 못 가. 나도. 족치려면 엄마가 잡아서 족치던가. 이것들이 단체로 왜 이래? 니들 아빠 생신 안 챙겨? 큰딸님이 퇴장하셨습니다. 작은딸님이 퇴장하셨습니다. 막내 아들님이 퇴장하셨습니다. 이것들이 자식 새끼들 키워봤자 다 소용없어. 며느리가 해주는 거 얻어먹으러는 뻔질나게 드나들더니 지들이 할 생각은 죽어도 안 하지. 그래 이기적인 것들아. 오늘부로 우리도 남남이다 이것들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